이 표시 광고 내용이 굉장히 지금 많아졌고요. 이 표시 광고에 대한 부분이 작년에 아주 대폭 개정되면서 이게 자꾸 주택에 대한 가격을 건드리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우리 공인사법이 개정이 되면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가격 있죠. 이거 건드리는 거 철저하게 단속하겠다. 그래갖고 표시 광고 규정이 엄청 강화됐죠. 그래가지고 광고를 할 때는 요 사항으로 내보내라 하고 정해져 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요 표시 광고에 대한 부분 지금 보는데 중개대상물 표시라는 게 뭐냐면요. 표시라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상품을 사게 되면 포장지에 이 상품의 구성 성분, 주의할 내용, 용법, 용량 이런 거 써 있죠. 이게 표시예요. 그러니까 표시라는 것은 물건 자체에 대고 하는 거. 이게 바로 표시예요. 광고는 매체를 통한 홍보 활동을 얘기합니다. 그럼 매체를 통한 홍보 활동이라는 게 뭐냐면 신문, 전단지, 그 다음에 방송, 인터넷 이런 걸 통하여 하는 홍보 활동, 이것을 광고로 한다. 그리고 우리와 관계 있는 것은 부동산이니까 사실 표시와는 관련이 없죠. 항상 표시와 이제 같이 다니는데, 그래서 우리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광고를 할 때는 정해져 있죠. 이 사항들이 꼭 포함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두음자 따서 모두 이거 암기할 거예요. 그래서 중개대상물 광고할 때는 명시할 사항으로서 중개사무소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이 사항을 반드시 공통적으로 꼭 나가야 됩니다. 그래갖고 5가지인데, 중개사무소의 명칭 나가야 돼요. 우리는 명칭을 상호로 하는 거죠, 지금. 상호가 명칭이에요. 상호가. 그래서 중개사무소의 상호 나가야 되고, 중개사무소 어디 있는지 광고에 꼭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개공의 성명도 꼭 나가야 돼요. 법인은 대표자의 성명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연락처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설 등록번호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사업자 등록번호 아니네요. 개설 등록번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가 금지가 되어 있죠. 중개보조는 절대 명시하면 안 돼요. 왜 그랬냐면요. 중개보조원들이 자꾸 불법 중개행위를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아예 명시를 금지시켰어요. 그래서 이게 주 타겟이 중개보조원 광고 못하게 하려고 이게 사실 들어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혹시 광고 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는데, 호박 공인인계사 사무소 대표 한민호 이렇게 이제 광고 다 나갔어요. 연락처 쭉 나왔고, 그래갖고 마지막에 이 물건은 뭐 사거리에 위치하고 여기 도보로다가 이제 여기 뭐 3분이고요. 막 이렇게 쭉 나왔어요. 설명 나왔고, 밑에 마지막에 담당 해가지고 핸드폰 번호가 들어가 있죠. 이게 중개보조원 아니에요. 이거 명시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보조원은. 그래서 보조원을 명시하는 거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그래갖고 이게 이렇게 간판 중개사무소 이름만 빌려주고 자율적으로 이른바 프리랜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담당해갖고 나가는데, 이거 못하게 한 겁니다 지금. 그래가지고요, 이게 들어오면서 특히 오피스텔 있죠. 직모에 나가는 그 광고에서 3분의 1이 빠져버렸어요. 물건이. 허위 광고 엄청나게 많은 거죠 이거. 그래가지고 어쨌든 보조원은 명시하는 거 안 됩니다. 일단. 자, 그래서 표시 광고할 때 명시할 사항, 공통적으로 요 사항이 명시가 돼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을 통한 광고를 많이 하거든요 지금. 그럼 인터넷 광고할 때 추가 명시할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 광고할 때는 이제 추가로 명시할 사항들이, 이거는 물건에 대한 현황이에요. 요거는 사무소에 대한 현황이었거든요. 사무소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그다음에 사무소의 소재지, 연락처 쭉 나갔는데, 이제 인터넷 광고할 때는 물건에 대한 사항으로서 요 사항은 포함이 돼야 된다라고 지금 현재 정리가 되어 있는 건데, 중개대상물의 종류 나가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죠. 이게 토지인지, 아파트인지, 그 다음에 연립인지, 상가인지 꼭 포함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물건의 소재지 나가야 되죠. 당연히. 그 다음에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가격도 얼마인지 당연히 나가야 되고, 거래 형태. 거래 형태라는 것은 매매인지, 교환인지, 임대차인지, 이거 거래 형태, 전세인지 꼭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물건이 만약에 건물이었잖아요. 건물이었다면 총 층수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준공을 언제 받았는지, 준공일,
사용 승인일, 사용 검사일 받아야 되고요. 나가야 되고, 건물의 방향도 나가야 돼요. 남향인지 동향인지, 또 방해 개수, 욕실의 개수도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입주 가능이 언제 가능한 건지, 나가서 주차 대수는 몇 대고 관리비는 얼마가 나오는지 나가야 돼요. 그러면 빠지는 게 뭔데? 빠지는 게 거의 없어요. 사실 실무적으로 이 내용 전부 다 광고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전부 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는 감은 잡을 거예요. 여기에 건물 같은 경우는 구조 나가라는 얘기 있어요, 없어요? 구조 이런 거 없죠? 구조가 없어요. 근데 실무적으로 구조 다 나갑니다. 이게 철근 콘크리트 존지, 벽돌 존지 다 나가요, 이게. 자, 그래서 일단 광고할 때, 인터넷 광고할 때는 이런 사항들이 더 추가적으로 명시가 돼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 부당한 표시 광고에서는 안 됩니다. 또. 그러니까 광고 나갈 때 부당한 표시 광고도 나중에 이제 둠자 따서 암기할 건데,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할 수 없는 물건을 광고하면 안 돼요. 그러면 없는 물건 광고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실무적으로 허위 광고 많이 하죠. 허위 광고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실무 가면요, 손님을 안 뺏기는 거, 물건을 안 뺏기는 것도 기술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실무하시면서 다른 중개업소 손님 빼가고 물건 빼가고 그런 거 보면 막 이게 아무리 돈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문제지만 좀 너무하다 싶을 때가 있어요. 너무하다 싶을 때가 있는데, 그런 거에 빨리빨리 적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건 방어하는 거, 손님 방어하는 것도 큰 기술이에요. 큰 기술인데 몇 번 당해보면 그냥 다 기술이 생겨요. 그래서 어쨌든 허위 광고 많이를 이제 요즘 많이 줄긴 줄었는데, 허위 광고 다 금지입니다. 이거 여기에 걸리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어쨌든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할 수 없는 물건. 그럼 대표적으로 이런 거예요. 특히 물건을 제일 많이 뺏기는 게 상가 건물이거든요. 상가는 왜 물건을 많이 뺏기냐 하면요, 손님한테 이제 의뢰를 받았어. 상가 주인한테 세를 내달라. 아니면 거기 영업하고 있는 임차인한테 다른 사람한테 내달라. 의뢰를 받았어요. 근데 상가는 왜 물건을 많이 뺏기냐면, 간판이 있죠. 간판에 전화번호가 다 있죠, 지금. 상가들이. 그러니까 광고를 딱 내면요, 다른 중개업소도 알아. 이 물건 나왔네? 그래갖고 물건을 딴다고 그래, 딴다고 그래. 물건 따는 거지. 물건 채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여기 호프집이 나왔네? 그러면 호프집 거기 전화 바로 때리면 사장님 계세요? 아니면 직접 찾아가지. 그래갖고 명함 주면서 따오는 거예요, 물건을. 근데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 다른 중개업소도 광고하면 또 그렇게 해야 돼요, 또 우리도. 뭔 말인지 아십니까? 그래가지고 대부분의 이제 우리 중개업소 사장님들이 출근을 하지 않습니까? 실장님도 마찬가지로 출근하면요, 다른 중개업소는 광고부터 봐요. 뭐가 나왔나 하고 광고부터 봅니다. 그래갖고 물건이 이게 이제 다 알아보지. 공인인사들은 다 알아봐요. 이미 이게 어떤 물건인지. 대다수 압니다. 그래갖고 어쨌든 이렇게 그러니까 물건을 따버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건물, 뭐 이게 101호였어 원래 물건이. 근데 광고를 할 때 채가니까 아예 옆에 걸 내버리는 거예요. 103호로. 이거 허위 광고죠. 허위 광고예요.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 거래할 수 없는 물건이죠, 지금. 근데 이렇게 나가는 거지. 이게 방어예요, 방어. 그러니까 배 째라 이거지. 그래도 광고 나갑니다. 근데 요즘 많이 줄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광고, 인터넷 광고를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여기에요. 여기 제일 많이 하거든요. 이게 광고 나가잖아요. 여기서 바로 소유자한테 통보 나가요. 통보 나가버립니다. 문자 와요. 그런 경험 있죠? 이 정도로 허위 광고를 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광고하면서 면적도 나가야 되고 소지지도 나가야 되고 다 나가야 되죠, 지금. 다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오픈이 돼버려요. 그럼 물건 채가거든요, 이게. 그래갖고 어쨌든 이런 방어하는 거 뺏기면 엄청 부연합니다. 승질나요. 그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거래했던 손님인데 이걸 갖다가 다른 중개업소 하잖아요. 그럼 또 꼭지 돌아요. 꼭지 돕니다. 예. 그래갖고 어쨌든 이런 거 금지가 돼 있고요.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는 거, 이것도 다 금지죠. 그럼 이건 뭐 설명 안 드려도 아시죠? 예를 들어서 이게 뭐 동아아파트 뭐 202동 3,000
3호였어요. 물건이. 근데 쭉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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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억 이렇게 나왔거든요. A, B, C, D 중개업소가 모두 광고가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 중개업소만 이게 9억 5천으로 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손님은 여기다 전화하겠죠. 같은 물건인 것 같은데 여기만 9억 5천이야. 그럼 전화 딱 해. 그래갖고 손님이 전화해갖고 물어봐요. 이거 물건 있습니까? 있다고 하지. 그래갖고 이제 손님이 중개사무소 나왔잖아요. 나오면 아우 손님 어떡하죠 이거? 방금 이 물건 계약하고 갔다고. 사실은 계약 안 된 건데. 손님 끌어내려고. 허위 광고하고 있죠 지금. 나가서 또 뭐라 그러냐. 이거 9억 5천 제가 광고 나갔는데 이 집주인께서 이거 5천만 원 올려갖고 이제 10억이라고. 그래도 이렇게 해야 돼요. 뭔 말인지 아시죠? 근데 그냥 공정 경쟁하세요. 꼭 이런 못된 짓거리 하는 중개업소들이 있어요. 꼭 이거 아주 배기 싫어 죽겠어 아주. 예. 송도에도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거래 절대 안 하지. 그 다음에 이제 과장되게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과장되게 하는 경우는 그런 경우죠. 뭐 단독주택인데 겨우 도배만 해놓은 거야. 근데 올수리 입주 바로 가봤더니 막 비 줄줄 새고 그냥 싱크대에서 물 줄줄 새고 있어요. 아주 이게 과장되는 광고죠.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세를 해치거나 의뢰인에게 피해줄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물건이 존재는 하지만 거래할 의사가 없다든가 중개사물이 되지 않는다든가 거래할 의사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면 물건은 존재는 하는데 중개할 수 없는 물건. 예를 들면 A 중개업소에서 202동 3003호를 광고를 했어요. 그럼 사실 여러분들 실무하다 보면요 명단을 다 갖고 있어요. 아파트 입주자 명단 다 갖고 있습니다. 중개업소가 다 갖고 있는데 명단을 어떻게 확보하느냐는 녹화되고 있어서 더 이상 말씀 못 드리는데, 그래서 중개업소가 전부 다 명단을 갖고 있어요. 송도에 있는 중개업소도 명단을 다 갖고 있어요. 입주자들. 그러면 물건을 딱 보면요 다 알아요. 이 물건 광고 나갔잖아요. 동호수는 오픈 안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광고할 때 이제 상중하로 광고하는 경우가 또 상층, 중층, 하층, 뭐 이제 고층, 그러니까 이제 고중저 이렇게 지금 현재 나가는데, 이거 하면은 후단으로 밀려요. 근데 층수를 오픈을 하면은 상단 올라가. 이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층수를 오픈했다. 그럼 물건 다 알아요. 어느 물건인지 다 압니다. 그럼 명단 갖고 있죠. 그럼 이 물건 나왔네. 주인한테 전화하는 거지. 그죠? 그러면 주인께서 나는 이 중개업소만 거래한다. 그러면 참 이뻐 죽겠는데 우리가 중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러 가지. 그죠? 그러니까 존재는 하는데 의뢰를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광고 나가는 거지. 안 된다 이거죠. 뭔 말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주인한테 전화 안 하고 광고 바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존재는 하지만 중개사물이 안 되는 거죠. 의뢰받은 적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중개할 의사가 없다. 존재는 하지만. 그럼 이거예요. 이 물건 보고 손님이 왔어. 이걸 보고 왔는데 그런 경험 한 적 있죠. 이 중개업소에서 계속 이게 다른 걸 미는 거야. 물건을. 여기는 지금 워낙 집을 험하게 써갖고 강아지 키우고 아주 난리가 아니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거 2,500로 해라. 이쪽으로 계속 미는 거야. 그럼 물건은 존재를 하지만 중개할 의사가 없는 거죠. 왜? 이거는 양타거든. 양타가 뭐냐면 양쪽 다 중개하는 걸 양타로 그래요. 양타로 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양타 물건이거든. 그리고 자기 물건이야. 그러니까. 근데 요거는 일단은 광고 나갔지만 다른 데하고 공동 중개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걸 계속 미는 겁니다. 이런 광고도 안 된다 얘기죠. 그래도 해야죠, 광고 그렇게. 안 그래요? 그 중개업소 물건 개수도 중요합니다. 손님들이 그런 것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중개업소 물건 개수가 얼마나 나와 있는가, 광고가. 그런 것도 따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인터넷 시대를 맞이하여 광고비가 만만치 않죠.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이런 일반 지역에 살 때는요, 광고비 만만치 않습니다. 생활정보지도 나가야 되지, 직모, N모 다 나가야 돼요. 광고가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블로그 마케팅이라든가 유튜브 광고 전부 다 해야죠. 일단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진짜 첨단 기계를 다 활용해요. 이거 드론 띄워가지고 토지 광고하는 사람도 있어요. 드론으로 띄워가지고 토지를 쫙 찍는 거야. 그래갖고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제 중산물 표시 광고할 때 부당한 표시 광고에서는 안 된다, 이거고. 자, 그러면 넘어가고 이제 이 광고에 대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가, 법령을 준수하고 있는가 여부를 모니터링도 지금 현재 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 어디서 위탁받아서 지금 모니터링 하고 있냐면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있어요.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현재 우리 국토부 장관이 위탁을 해놨어요. 여기다가. 그래갖고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현재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광고 제대로 하고 있는가, 부당한 표시 광고하고 있는가, 개공이 아닌 자가 광고하고 있는가, 모두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토부 장관이 모니터링 기관에다가 여기다가 위탁을 지금 현재 했고요. 그러면 모니터링은 기본 모니터링이 있고 수시 모니터링이 있거든요. 그럼 기본 모니터링은 분기마다 하는 거예요. 분기마다. 분기가 뭔지 아시죠?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가 있죠. 그래갖고 일단은 분기마다 하는 게 기본 모니터링. 수시 모니터링은 필요할 때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러면 모니터링을 위탁받은 기관은 기본 모니터링과 수시 모니터링 기획서를 내야 돼요. 그럼 기본 모니터링 기획서는 언제까지 내야 되냐면 국토부 장관에게 내는데 매년 12월 말까지 내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시 모니터링은 미리 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니터링을 여기서 했지 않습니까? 하면은 이 결과 보고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과 보고를 기본 모니터링은 30일 내에 해줘야 되고요. 수시 모니터링은 끝난 날로부터 15일 내 결과 보고를 해야 돼요. 누구한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국토부 장관에게 하죠. 이자에게. 그러면 기본 모니터링 결과 보고 30일이고 수시 모니터링은 15일이죠.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숫자들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되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 결과 보고 받았죠. 그럼 결과 보고 받으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야 이거 조치 좀 해줘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럼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누구냐? 이른바 광고업체예요. 여기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그래서 광고업체들인데 이게 뭐 이런 데들이 있죠. 뭔지 아시겠죠? ND. 여기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들에게 야 광고 이거 제대로 하고 있는가 확인 좀 해줘. 부당한 표시 광고가 조치 좀 해줘. 요구할 수 있어요. 만약에 불응했잖아요. 불응하게 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요. 그래서 이제 국토부 장관이 직접 관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관계 시도의사라든가 등록관청에다가 또 조치를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신속하게 시도의사 등록관청들은 조치를 한 다음에 결과를 피드백해 줍니다. 그러면 이자가 지금 현재 시도의사 등록관청에 요구를 했으니까 이자에게 피드백해 줘야 되겠죠. 10일 내 그 결과를 통보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게 바로 모니터링 시스템이에요. 이게.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그림은 교재에 없죠. 없는 나중에 여기 나가는 내용은 어디에 있을 거라고요? 요약집에 다 나가요.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봐두시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슬슬 지금 현재 장기 마라톤을 지금 시작하기 때문에 그냥 봐두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게 있구나 라고만. 그럼 개공이 아닌 자는요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표시 광고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개공이 아닌 자는 절대 광고 못합니다. 그럼 중개보조는 광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당연히. 이게 그러니까 일단 광고에서는 개공이 아닌 자가 광고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게 이제 표시 광고에 대한 내용이었어요.